우리 별님이들 반가워요. 달님 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별님이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성냥팔이 소녀. 몹시도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겨울밤, 사람들이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선물을 한아름 안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녀가 꿈을 꾸듯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지금 소녀는 황급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신발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기운을 짜내어 겨우겨우 외쳤습니다. 낡아빠진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성냥이 여러 갑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한 갑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냥을 하나도 못 팔면 아빠에게 매를 맞을 텐데. 소녀는 꽁꽁 언 손을 불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졌어요. 이리저리 걷던 소녀는 힘이 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좁은 골목 어귀였습니다. 벽돌담 옆에서 잠시만 쉬어가야겠어. 기운 좀 차리고 나면 다시 움직여야겠어. 하지만 구석에서 한껏 웅크리고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성냥불을 켜야겠다. 딱 하나만 써야지. 작은 불이지만 손은 따뜻해질 거야. 아빠가 알면 몹시 야단 맞겠지만 소녀는 성냥 한 개피를 꺼내 성냥갑에 그었습니다. 칙 소리를 내며 불꽃이 일자 소녀는 손으로 가만히 성냥불을 감쌌어요. 불꽃이 참 아름답다. 작디 작은 성냥불인데도 무척 따뜻했답니다. 마치 벽돌과 대리석으로 만든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소녀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하지만 꽁꽁 언 발을 녹이려고 성냥을 가져가는 순간 불꽃은 금세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성냥갑을 손에 쥔 채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냥을 딱 하나만 더 쓰는 거야. 소녀는 성냥 한 개피를 꺼냈어요. 성냥불을 붙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녀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벽돌담에 커다란 창문이 나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알록달록 고운색으로 꾸며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어머니가 커다란 접시를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까치발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커다란 접시에는 맛있는 속을 가득 채워 구운 칠면조가 예쁜 장식과 함께 놓여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맛있는 냄새가 풍겨올 것 같아 소녀는 코를 벌른거렸지요. 하지만 그 순간 두 번째 성냥불이 꺼져버렸어요. 아, 소녀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쓰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소녀는 다시 한번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다. 소녀는 오색 빛깔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하고 작게 탄성을 내질렀어요. 하지만 성냥불은 금세 다시 꺼져버렸고 소녀는 또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별똥별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졌어요. 누군가 방금 하늘나라로 갔나 봐. 별똥별이 떨어지는 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가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소녀는 한 번 더 성냥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나타난 모습은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기쁜 것이었어요. 소녀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찌나 가까이 있던지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어요. 살아 계실 적에 늘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지겠죠? 가지 마세요. 할머니, 벽난로나 칠면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사라지지 마세요. 소녀는 애원했어요. 할머니, 제발요. 저도 함께 데려가세요. 이리 오너라 아가. 어서 이 할머니 품에 안기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부드러웠어요. 소녀는 성냥불이 꺼지려고 할 때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새 성냥을 그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는 모습만큼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좁고 캄캄한 골목이 어느새 빛으로 가득해졌어요. 소녀의 눈앞에는 마법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꼭 껴안자 따스한 체온과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어린 소녀가 불쌍하게도 얼어 죽었나 봐. 빈 성냥갑을 손에 꼭 쥐고 있네요. 아유, 가엾어라. 꽁꽁 언 손이라도 녹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째서 저렇게 기쁘게 웃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신만이 알고 계시겠지요.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 땡그랑 델라의 저금통에서 나온 것은 동전뿐이었어요. 반찬값을 아껴서 모은 돈이었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만큼 적었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델라는 한숨을 푹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녔답니다. 정말 부러워. 나도 남편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어. 델라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상상했어요. 따뜻한 외투는 어떨까? 털이 보송보송한 장갑도 좋겠어. 윤이 나는 구두도 잘 어울릴 거야. 하지만 델라는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숨을 내쉬던 델라는 갑자기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백화점 쇼윈도 앞에 섰어요. 어머, 정말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네요. 누군가 델라를 보며 말했어요. 네,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른 거예요. 남편도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델라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머리카락을 팔면 돈을 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델라는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델라가 도착한 곳은 미용실이었어요. 델라는 한참 동안 미용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남편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휴. 델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사주시겠어요? 델라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 정말 탐스러운 금발이네요. 자르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미용사가 델라의 긴 머리카락을 만지며 물었어요. 델라는 거울을 들여다 보았어요. 거울 속에 델라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찰랑이고 있었습니다. 자르기엔 너무 아까워. 10년이나 길렀는걸? 델라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사주고 싶은데. 델라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파시겠어요? 미용사가 다시 물었어요. 네. 마침내 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용실에서 나온 델라는 자꾸 머리를 만졌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몇 번씩 창문에 머리를 비춰보았어요. 짧은 머리 탓에 꼭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델라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 남편에게 줄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잖아. 델라는 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백화점을 돌며 가장 멋진 선물을 찾았어요. 구두? 가방? 어떤 것이 좋을까? 이것저것 만져보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반짝이는 하얀 물체가 델라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워. 델라는 시계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남편의 시계에 딱 어울릴 것 같아. 델라는 남편이 아끼는 시계를 떠올렸어요. 남편에게는 멋진 시계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남편은 틈만 나면 시계를 닦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시계에는 투박하고 낡은 가죽줄이 매달려 있어서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람들 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지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품이 있어 보여. 남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델라는 머리카락을 판 돈을 몽땅 털어 남편의 시계에 어울린 멋진 줄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델라의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을 기다리며 델라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머리를 잘랐다고 날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델라는 거울에 머리카락을 비춰보았어요. 거울에 비친 델라의 모습은 마치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처럼 보였어요. 띵동. 벨이 울리자 델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서 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델라는 큰 소리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델라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요? 남편이 놀라 소리쳤어요. 화내지 말아요.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까요. 머리를 잘랐다고 날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델라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머리가 길든 짧든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난 당신의 긴 머리를 생각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골랐다오. 자, 내 선물을 풀어봐. 내가 왜 놀랐는지 알게 될 거야.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밀었어요. 어머, 너무 예뻐요. 남편의 선물을 풀어본 델라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남편의 선물은 머리핀이었어요. 빨간 구슬이 촘촘히 박힌 예쁜 머리핀은 델라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것이었어요. 머리는 금방 길 거예요. 머리가 길면 꼭 이 머리핀을 꽂을게요. 델라도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밀었어요. 어서 당신의 멋진 시계에 채워봐요. 시계줄을 받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안 드나요? 델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난 이 시계줄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우리의 선물은 나중에 써야 할 것 같군. 난 당신에게 머리핀을 선물하기 위해 시계를 팔았거든. 남편은 델라의 손을 잡고 빙긋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방카. 9살이 된 방카는 어린 나이에도 벌써 석 달째 구두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방카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탄 미사를 보러 간 틈을 타서 방카는 잉크병과 펜을 꺼내 들고 의자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방카예요. 먼저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엄마 아빠도 없으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제겐 할아버지뿐이니까요. 방카는 편지를 쓰다 말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늘 웃는 얼굴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주의 저택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낮에는 잠을 자거나 부엌에서 다른 하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때우다가 밤이 되면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혹시라도 도둑이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 개 2마리를 데리고 저택 주변을 살피며 돌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개들의 이름은 각각 카슈탄카와 미꾸라지였는데 미꾸라지는 몸집이 길쭉하고 약삭빨라서 어쩐지 나쁜 녀석 같은 인상을 풍겼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미꾸라지 같은 생김새였지만 그래도 방카는 미꾸라지를 좋아했어요. 언제나 말썽을 피우고 그 벌로 매를 맞곤 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미꾸라지는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매번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방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할아버지는 개 2마리와 함께 영주저택 문간에 서서 교회 창문의 아름다운 불빛을 보고 환하게 웃음 짓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방카는 펜을 들고 다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답니다. 주인 아저씨는 자주 매를 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겸습생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요. 술집에서 보드카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부엌에서 과일을 훔쳐오라고 하기도 해요. 주인 마님께 들키는 날이면 저도 얻어맞지요. 그래서 결국 마님께도 미움을 사고 말았어요. 게다가 저는 늘 배가 고프답니다.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없이 빵 부스러기만 얻어먹어요. 잠자리도 보잘것없고
늘 추위에 고통받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말도 잘 듣고 매일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할게요. 방카는 문득 영주택에서 쓸 크리스마스 트리를 베러 할아버지와 함께 숲에 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방카는 숲을 둘러보다가 어린 나무 중에서 가장 멋진 전나무를 골랐어요.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쓰러뜨리기 전에 할아버지는 언제나 담뱃대에 불을 붙이고는 추위에 빨개진 방카의 코와 뺨을 보며 껄껄 웃곤 했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지만 방카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무를 자르고 나니 눈더미 사이로 쏜살같이 뛰어다니는 산토끼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녀석 잡아라! 할아버지가 외쳤어요. 방카는 토끼를 쫓아 열심히 달렸지만 날쌘 토끼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카가 울상을 지으며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방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꾸나. 나무를 가지고 저택에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도 올가 아주머니가 열심히 나무를 장식했어요. 방카는 언제나 상냥한 올가 아주머니를 좋아했답니다. 아주머니는 방카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기도 하고 글을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방카가 고아가 되자 이런 행복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방카는 할아버지와 같은 하인 신분이 되었어요.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러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일이 떠오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방카는 계속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주인 어르신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면 올가 아주머니에게 황금 오두를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저한테 줄 거라고 하면 틀림없이 흔쾌히 황금 오두를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쓰고 나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카는 주먹을 꾹 쥐고 눈을 문질렀어요. 그러고는 편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부디 여기에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대신 제가 할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일자리도 없고 가축도 잘 돌볼게요. 그리고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할아버지를 돌볼게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더 드셔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가 되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할게요. 되도록 빨리 저를 데려와 주세요.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저는 할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방카 올림. 방카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전날 미리 준비해둔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의 주소를 아주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 우리 할아버지 앞. 이렇게 적고 나서 할아버지의 이름도 덧붙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콘스탄틴. 방카는 뿌듯한 마음으로 편지를 들고 하얗게 눈 내린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 편지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카는 푸죽한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가게 건너편 길가에 보이는 우체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집배원이 모아서 주소에 적힌 곳으로 배달해 준단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방카는 우체통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올리고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었어요. 1시간 뒤 방카는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것에 성공한 방카는 할아버지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부엌 벽난로 옆에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말썽꾸러기 미꾸라지가 할아버지 곁에 조용히 누워있고 안쪽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꿈을 꾸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포인세티아의 기적. 멕시코의 작은 마을 올리날라의 여느 아이들처럼 카밀라도 크리스마스를 아주 좋아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정 미사가 시작될 즈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바치러 교회로 향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답니다.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달랐어요. 카밀라의 아버지가 1년 내내 일거리가 없어서 카밀라네 가족은 아기 예수에게 드릴 과일, 과자, 장난감, 어느 무엇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오후 내내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께 드릴 멋진 선물을 살 동전 몇 푼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델라 언니? 카밀라는 과일 파는 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반짝이는 사과와 딸기 바구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조그만 과일 바구니라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메리 크리스마스 카밀라. 아델라 언니도 카밀라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카밀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언니, 과일 파는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동전 몇 개만 주실 수 없을까요? 아델라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카밀라. 사람들이 벌써 자정 미사를 준비하러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이제 그만 장사를 접으려고 해. 대신 이 사탕 좀 가져갈래?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렴. 고맙습니다. 카밀라는 사탕을 받아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벌써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어요. 미사에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다른 마을처럼 올리날라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9일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카밀라의 가족은 식당에 가는 대신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해야 했어요. 저녁으로 쌀과 콩을 넣은 소박한 토르티아를 먹고 나서 카밀라는 좀 전에 얻어온 사탕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거야. 아빠가 내년에 꼭 일자리를 얻을 테니 그때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 먹고 선물도 잔뜩 사줄게. 약속하마.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정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정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렴 카밀라. 엄마가 머리 묶어줄게. 미사 갈 준비해야지. 카밀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 올해는 미사에 갈 수가 없어요. 카밀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바칠 선물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미사에 갈 수가 있어요? 에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연히 가족 모두 함께 가야지. 이걸 알아두렴 카밀라. 내 그 예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란다. 알았어요, 엄마. 카밀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카밀라는
여전히 선물 없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리는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카밀라는 부모님 뒤를 따라갔지만 일부러 조금씩 뒤처져서 걸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에 다다랐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섰어요. 어떻게 재단에 올릴 초 하나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카밀라는 낡은 창고 옆 구석에 숨어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떠돌이 악사들의 기타 연주 소리와 행복한 노래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카밀라, 귀여운 아이야.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렴. 대체 누구일까? 카밀라는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어요. 남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카밀라, 내 날개 주위에 자라고 있는 녹색 잎사귀가 보이니? 그걸 꺾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렴. 날개라고? 날개가 있다면 새인 걸까? 설마 천사인가? 카밀라는 창고 입구에 있는 천사 조각상을 바라보았어요. 주변에는 별로 이쁘지 않은 잡초가 마구 엉켜져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아기 예수께 바치라는 거지? 썩 내키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망설이지 마, 카밀라. 두려워할 것도 없단다. 어서 이 풀을 꺾어서 아기 예수께 바치는 거야. 천사 조각상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천사의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이런 보잘것없는 선물을 아기 예수께 바치고 싶지 않았지만 천사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카밀라는 온 힘을 다해 억센 잡초를 뽑아 커다란 녹색 잎사귀 다발을 만들었어요. 카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예배당을 보자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초라한 선물을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카밀라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잎사귀 다발을 꾹 쥔 채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카밀라를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카밀라는 수백 개 촛불이 아기 예수의 형상을 감싸고 있는 제단 앞까지 걸어가 보잘것없는 선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밀라의 고운 마음이 담긴 눈물이 닿자 평범했던 녹색 잎사귀가 갑자기 아름답고 짙은 붉은색 별 모양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일어난 마법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입이 떡 벌린 채 넋을 놓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평범한 잎이 지금껏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 카밀라는 자기가 가져온 선물의 변신이 무척 마음에 들어 그제야 행복한 기분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멕시코 사람들은 포인세티아라는 이름의 이 놀라운 식물을 크리스마스 이브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포인세티아로 집과 교회를 장식하는 곳이 많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전나무. 숲속에 예쁜 전나무 한 그루가 살았어요. 전나무가 사는 숲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해서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주위에는 키가 큰 전나무와 소나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전나무는 하루빨리 큰 나무로 자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공기에는 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잘되며 딸기를 따러 가는 농가의 아이들을 봐도 시큰둥했어요. 아이들은 어떤 때는 바구니에 딸기를 가득 담고 어떤 때는 밀집에 꿰어 가지고 와서 전나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 작은 나무 정말 귀엽다. 전나무는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이듬해가 되자 나이테가 하나 더 자라고 또 한 해가 지나자 나이테가 하나 더 많아졌어요. 전나무의 나이는 나이테 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키가 크다면 가지를 사방으로 멀리 뻗고 저 꼭대기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새들도 날아와서 내 가지에 둥지를 틀 텐데. 바람이 불면 저기 다른 나무들처럼 점잖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텐데. 전나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짝이는 햇살을 보아도 새들을 만나도 아침과 저녁이면 머리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발그레한 구름을 보아도 전나무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겨울이 되어 눈 덮인 숲속이 눈부시게 하얀 세상이 될 때면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와 작은 전나무를 폴싹 뛰어넘고 지나갔어요. 그럴 때면 키 작은 전나무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하지만 겨울이 2번 지나고 3번 겨울이 찾아오자 전나무는 토끼가 뛰어넘지 못하고 빙 돌아서 가야 할 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역시 자꾸자꾸 자라서 키가 큰 어른이 되는 게 최고야. 전나무는 혼자 생각했어요. 가을이 되면 을의 나무꾼들이 와서 키가 큰 나무들을 베어갔어요.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이제 제법 크게 자란 전나무는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우람한 나무들이 우지끈 쿵 하는 소리를 내며 힘없이 땅에 쓰러졌으니까요. 가지들이 모조리 잘려나가 벌거벗은 듯한 나무들은 길고 야위어 보였어요.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나무들은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 숲을 떠났습니다. 베어진 나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봄이 되어 제비와 황새가 날아오자 전나무가 물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디로 실려갔는지 알고 있니? 혹시 만난 적 있어? 제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황새는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응, 만났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로 만든 배를 여러 척 만났는데 배에 웅장한 돛대들이 서 있었어. 내 생각에는 그게 전나무들인 것 같아. 전나무 냄새가 났거든. 걔들은 잘 있어. 머리를 높이 쳐든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 아, 나도 커서 바다 위를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다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뭐하고 닮았어? 글쎄,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황새는 그렇게 말하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젊음을 즐기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지금이 좋은 거야. 햇빛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바람이 안아주고 이슬이 눈물을 뿌려주었어요. 하지만 전나무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어린 나무들도 잘려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어서 안다라는 전나무보다
더 작고 어린 나무들이었어요. 아주 잘생긴 어린 나무들이 가지가 하나도 잘리지 않은 채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 숲을 떠났습니다. 저 나무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나보다 크지도 않아. 나보다 훨씬 작은 나무도 있어. 가지는 왜 그대로 달고 있지? 도대체 어디로 실려가는 걸까? 우린 알아, 우린 알아. 마을에 갔을 때 유리창 너머로 봤거든. 나무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린 알아. 거기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곳이야. 창문으로 슬쩍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따뜻한 거실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쁜 물건들로 꾸며주었어. 황금빛 사과, 맛있는 빵, 장난감, 수백 개의 촛불이 달려 있었어. 참새들은 제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전나무는 흥분해서 가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도 더 이상은 몰라. 어쨌든 아주 멋있었어. 나도 그렇게 멋지게 될 수 있을까? 전나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빨리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으면. 나도 이제 작년에 실려나간 나무들만큼 키도 크고 우람해진걸? 아, 어서 마차를 탔으면. 화려하게 꾸미고 따뜻한 거실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더 멋진 일이 생길 거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꾸며주겠어? 반드시 더 훌륭하고 근사한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게 뭘까? 아, 궁금해 죽겠네. 아, 애 같아 죽겠네. 이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우리랑 있는 게 좋은 거야? 바람이 말했어요. 숲속에서 풋풋하게 피어나는 내 젊음이 좋은 거라니까. 햇빛이 말했어요. 그러나 전나무는 조금도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나무는 무럭무럭 자랐고 겨울에도 여름처럼 푸르렀어요. 언제나 짙은 초록빛이었지요. 사람들은 전나무를 보고 정말 멋진 나무다 하고 감탄하더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잘랐습니다. 도끼날이 몸속 깊이 박히자 나무는 신음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행복 같은 것은 도무지 느낄 수가 없었지요. 자기가 자란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저 슬프기만 했답니다. 정든 친구들과 주변의 작은 숲과 꽃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새들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출발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함께 마당에 내려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나무가 멋있군.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제복을 입은 하인 2명이 와서 전나무를 넓고 화려한 거실로 옮겼습니다. 벽마다 초상화들이 걸려 있고 타일을 댄 커다란 난로 옆에는 뚜껑에 사자 조각상이 붙은 중국 도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흔들 의자와 비단 소파가 있고 커다란 탁자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림책과 아이들 말로는 아주 값비싸다는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전나무는 모래가 담긴 통 속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초록색 천으로 둘러싸여 알록달록한 카페트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전나무는 얼마나 떨리던지요. 어떤 일이 생기려는 걸까요? 얼마쯤 있다가 하인들과 젊은 아가씨들이 다가와 전나무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가지마다 색종이로 만든 그물 주머니들이 걸렸는데 주머니 안에는 사탕이 들어있었어요. 황금빛 사과와 호두가 마치 전나무에 열린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리고 100개가 넘는 빨갛고 파랗고 하얀 양초들이 나뭇가지 위에 놓였습니다. 푸른 잎 사이로 사람을 빼닮은 인형들이 달랑거렸어요. 전나무는 처음 보는 인형이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반짝이는 큼직한 금색별이 달렸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오늘 밤에는 환하게 빛날 거야.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어요. 전나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이 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촛불을 켰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숲속의 나무들이 나를 보러 올까? 참새들이 창문으로 날아올까? 난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장식하고 여기에서 살게 될까? 그래요. 전나무는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다 보니 껍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껍질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머리 아픈 것처럼 참기 어렵지요. 드디어 양초의 불이 켜졌어요. 반짝반짝 정말 화려했습니다. 전나무가 기뻐서 가지들을 떠는 바람에 양초의 불이 잎에 옮겨붙고 말았어요.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아가씨들이 놀라 소리치며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전나무는 이제 감히 몸을 떨지도 못했어요. 무서워. 전나무는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더니 아이들이 나무를 쓰러뜨릴 듯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그 뒤로 어른들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아이들이 곧 깔깔대며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하자 한바탕 유쾌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나무 둘레를 돌면서 춤을 추었고 선물을 하나씩 떼어갔어요.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일일까? 전나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양초가 거의 다 타서 가지에 불이 붙으려고 하자 사람들은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무에 달린 것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가지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부러졌어요. 맨 꼭대기의 금색 별을 천장에 묶어놓지 않았다면 전나무는 넘어졌을 거예요. 아이들은 멋진 장난감을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전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늙은 유모만 아직 따지 않은 무화과나 사과가 남아있는지 보려고 나뭇가지 사이를 살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자꾸 뚱뚱한 아저씨를 전나무 쪽으로 끌어당기며 외쳤어요. 아저씨는 전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았으니까 푸른 숲 속에 와 있는 것 같구나. 이 나무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 그런데 이야기는 딱 하나만 해줄 거야. 무슨 이야기 해줄까? 입에 대해 앞에 대해 이야기 해줄까? 아니면 계단에 굴러 떨어지면 왕이 되어 공주와 결혼한 클램페, 덤페 이야기 해줄까? 입에 대해 앞에 대해 이야기요. 클램페, 덤페 이야기요. 아이들은 저마다 소리치며 야단법석 피웠어요. 전나무만 혼자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 아무 소용도 없게 될까? 난 아무 할 일도 없게 될까? 하지만 전나무는 이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할 일을
해낸걸요. 땅딸보 아저씨는 클램페 덤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클럼페 덤페가 어떻게 계단에 굴러 떨어졌다가 왕이 되어 공주와 결혼했는지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야기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아이들은 이베데 아베데 이야기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클럼페 덤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나무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숲속의 새들한테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클램페 덤페는 계단에 굴러 떨어졌는데도 공주와 결혼했잖아? 바로 그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전나무는 그 이야기를 전부 믿었어요. 이야기를 해준 아저씨가 아주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럼 혹시 누가 알아? 나도 계단에 굴러 떨어졌다가 공주랑 결혼하게 될지. 전나무는 다음 날도 촛불과 장난감과 과일로 치장할 거라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은 떨지 말아야지. 나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즐길 거야. 내일도 클램페 덤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어쩌면 이베데 아베데 이야기도 듣게 될지 모르지. 전나무는 밤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과 하녀가 들어왔어요. 이제 또 파티가 시작되나 봐. 전나무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나무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더니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다락방 한 구석에 두고 갔습니다. 햇빛이라고는 조금도 들지 않는 캄캄한 곳이었어요. 왜 여기로 데려왔지? 여기서 무얼 하게 되는 걸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전나무는 벽에 몸을 기대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다락방에 온 뒤로 낮과 밤이 많이 지났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구석에 커다란 상자를 두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전나무는 상자에 완전히 가려서 까맣게 잊혀진 듯 했답니다. 전나무는 생각했어요. 밖은 아직 겨울인가 봐. 땅이 꽁꽁 얼고 눈으로 덮여 있어서 나를 심어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봄이 올 때까지 여기다 나를 잠깐 두려는 걸까? 그건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이 착하기도 하지.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캄캄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쓸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긴 아기 토끼 한 마리도 없어. 그래도 눈이 내리고 토끼가 뛰어다니던 숲속이 좋았어. 토끼 녀석이 내 머리 위를 뛰어넘기는 했어도 말이야. 물론 그때는 기분 나빴지.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찍찍찍찍. 그때 아기 생쥐 한 마리가 쥐구멍에서 살금살금 나왔어요. 또 한 마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생쥐들은 킁킁대며 전나무 냄새를 맡더니 나뭇가지 사이로 기어 들어갔어요. 아, 추워. 춥지 않으면 여긴 정말 좋아요. 그렇죠? 전나무 할아버지? 내가 무슨 할아버지야? 나보다 훨씬 늙은 전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전나무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나요?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생쥐들은 호기심이 무척 많았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가 제일 멋져요?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선반엔 치즈가 있고 전장에는 햄이 매달려 있고 생쥐들이 촛불 주위를 춤추는 식품 창고는 가본 적이 있어요? 말라깽이 생쥐로 들어갔다가 뚱보가 돼서 나오는 그런 곳 말이에요. 난 그런 곳 잘 몰라.
하지만 햇빛이 눈부시게 비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숲이라면 알지? 전나무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듯 말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보셨네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그래? 실은 그때 아주 행복했었지. 전나무는 자기가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사탕과 촛불로 치장했던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우와, 정말 행복했겠어요, 전나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올 겨울에야 숲에서 나온걸? 한창 피어나는 나이지. 다만 더 이상 크지 않는 것뿐이야. 얘기도 참 잘하세요. 생쥐들이 말했어요. 다음 날 밤 생쥐들은 친구 4명을 더 데려와서 전나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나무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분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한 때였어. 하지만 그런 때가 다시 올 수도 있어. 다시 올 수도 있고 말고. 클램페 덤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공주와 결혼했잖아? 어쩌면 나도 공주와 결혼하게 될지 몰라. 그때 문득 숲속에서 자라던 작고 귀여운 자작나무가 떠올랐어요. 그 자작나무야말로 전나무에게 정말 예쁜 공주였으니까요. 클램페 덤페가 누구예요? 생쥐들이 물었어요. 전나무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려주었어요. 단어 하나까지 빠짐없이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생쥐들은 전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좋아했어요. 다음 날 밤에는 생쥐들이 더 많이 찾아왔고 일요일 밤에는 큰 쥐 2마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큰 쥐들은 이야기가 시시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생쥐들은 풀이 죽었어요. 자기들도 전나무의 이야기가 전만큼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밖에 모르세요? 큰 쥐들이 물었어요. 그래, 그거 하나밖에 몰라. 그건 내가 가장 행복하던 날 저녁에 들은 거야. 하지만 그때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단다. 정말 시시해요. 베이컨이나 비계로 만든 양초 이야기 같은 건 몰라요? 식품 창고 이야기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건 몰라. 그럼 우리 가볼게요. 큰 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어서 생쥐들도 가버렸어요. 그러자 전나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생쥐들이 둘러앉아 내 이야기를 듣던 때가 참 좋았어. 이제는 그것도 끝났어. 하지만 여기서 나가게 되면 그땐 꼭 재밌게 지내야지. 그런 때가 언제 올까요?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정말 다락방을 뒤지러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상자를 옮기고 전나무를 끌어내더니 바닥에 함부로 내팽개쳤어요. 하지만 곧 한 남자가 전나무를 햇빛이 드는 계단 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전나무는 생각했어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이 비추었어요. 전나무는 드디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 전나무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도 까맣게 잊었어요. 주변에 눈길을 끄는 것이 많았거든요. 마당 앞으로 온갖 꽃들이 활짝 핀 정원이 있었어요. 싱그럽고 향기로운 장미들이 나지막한 울타리 위로 줄기를 늘어뜨리고 보리수도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비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지지배배 지지배배 우리 남편이 돌아왔다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나무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이제 살 것 같아. 전나무는
기뻐하며 가지들을 활짝 폈어요. 그런데 이런 가지들이 모두 시들어 누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전나무는 잡초와 쐐기풀이 우거진 마당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어요. 금박종이로 된 별만이 아직 가지 꼭대기에 매달려 밝은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아이 몇 명이 나와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전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며 놀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뛰어와 금색별을 잡아 뗐어요. 여기 봐, 못쓰게 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아직도 별이 달려있어. 아이가 소리치며 나뭇가지들을 짓밟자 아이의 장화 밑에서 탁탁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전나무는 정원에 핀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차라리 캄캄한 다락방 구석에 있을 때가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숲속에서 보낸 푸르렀던 젊은 시절과 즐거웠던 크리스마스 전날 밤과 클램페 덤페 이야기를 재밌게 듣던 아기 생쥐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버렸어.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돼.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때 하인이 와서 전나무를 토막으로 잘랐습니다. 장작이 된 전나무는 솥단지 아래에 던져져 활활 탔어요. 전나무가 깊은 한숨을 내쉬자 한숨 소리가 불꽃이 탁탁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놀고 있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불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을 쳐다보며 탁탁 하고 따라했어요. 탁탁 깊은 한숨 소리가 날 때마다 전나무는 숲속에서 보낸 여름날과 별들이 반짝이던 겨울밤을 떠올렸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과 클램페 덤페 이야기도 떠올렸어요. 클램페 덤페 이야기는 전나무가 유일하게 들은 이야기였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이야기였지요. 그 사이에 나무는 완전히 타버렸어요.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꼬마 아이는 가슴에 금색 별을 달고 있었어요. 전나무가 가장 행복했던 밤에 달고 있던 별이었지요. 이제 모두 끝났어요. 전나무의 일생도 끝났고 이야기도 끝이 났어요. 모든 이야기에 끝이 있듯 이제 정말 모두 끝났습니다.